이번 강의는 4-2강에 대한 보충 강의입니다. 어떤 내용을 빠뜨려서 보충하기보다는 이론적인 내용과 문제풀이에 관련된 팁에 대한 내용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나눠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기체 관련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 3가지를 정리해보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되는 개념들은 모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성립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전제로 깔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체 실린더 문제에서 기체의 부피 비는 입자수 비 혹은 몰수 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의고사 문제들을 접해보면 알겠지만 기체 관련 실린더 문제들은 절대적인 값을 묻기보다는 대부분 물질들 사이의 비율, 그 비를 묻습니다. 그러니 값들 사이의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체 문제에서 부피 값은 바로 입자수나 몰수와 직결된다라고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은 부피 속에 질량 비는 분자량 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피가 같다라는 말은 두 공간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와 나 두 개의 실린더가 있습니다. 두 실린더에 A 기체, B 기체, 즉 다른 종류의 기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들이 담겨져 있는 이 공간의 크기, 부피가 같지요. 부피가 같다라는 것은 이 실린더 안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제시되는 실린더 안에 있는 이 기체들의 질량들, 거기에 대한 정보, 이 질량에 대한 이 비율이 결국 두 기체에 대한 분자량 비율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가에 A 기체 분자가 100개가 들어있다면 나에도 B 기체 분자가 100개 들어있어야겠죠. 어차피 100개의 질량 대 100개의 질량 비율이나 A 기체 1개의 질량 대 B 기체 1개의 질량이나 그 비율은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 1개의 질량은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관계는 부피가 다른 조건의 실린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응용해서 인위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부피를 같게끔 만들어주면 그때 나오는 질량비를 가지고 분자량비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밀도 비는 분자량 비와 같다입니다. 문제 보기에서 밀도의 개념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러면 당황해서 곧이곧대로 밀도를 구하려 듭니다. 밀도를 구하기보다는 이 관계를 알면 바로 쉽게 보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를 파악해 보면 밀도는 알다시피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개념입니다. 밀도에 대한 정의 자체에서 이미 부피에 대한 값을 고정시켜 놓고 그때의 질량 값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부피로 나눠준다는 게 같은 부피 안에서의 질량들을 비교해보자는 게 밀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두고 보면 방금 위에서 본 두 번째 기억할 관계식과 일치한 내용이 나오죠. 다시 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같은 부피 속의 질량비, 그러니까 부피가 같은 상황에서의 질량 비율이 밀도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결국 부피가 같을 때의 그 질량 비율이 밀도 비가 되기 때문에 그 값이 결국 분자량 비가 된다. 이건 역시 조금 이따 예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비는 몰수비 혹은 입자수 비다. 같은 부피 속의 질량비는 분자량 비다. 밀도비는 분자량 비다. 이 세 가지를 기체 문제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보기들, 기억, 니은, 디귿들을 해석해 나갈 때 떠올리게 되면 문제 풀이할 때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예제를 하나 봐볼게요. 지금 실린더가 3개 있습니다. 가, 나, 다 3개의 실린더가 있고 각각의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 부피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실린더의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요. 여기에 제시되는 X, Y, Z는 임의의 원소 기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실린더마다 부피에 대한 정보, 질량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네요. 자, 이런 경우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예제입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린더 가, 나, 다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들에 대한 몰수비 혹은 분자수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첫 번째 선생님이 기억해야 될 개념이 이거였죠. 부피비가 바로 입자수비, 몰수비다. 그래서 부피비를 비교하면 되겠죠. 가 보니까 16리터, 나 이 부피가 4리터네요. 다 이 부피가 8리터네요. 그러면 결국 16대
4대 8의 비율로 분자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약분하면 4대 1대 2의 비율이 되겠네요. 자, 몰수비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X2, Y, X4, Z의 분자량 B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각각의 이 분자들은 실린더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종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이 있었죠. 같은 부피 속의 질량 B는 분자량 B와 같다.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부피가 같은 것이 아니라 부피가 다 달라요. 그러면 분자량 B를 어떻게 구하나? 이런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부피를 같게끔 조정해주고 부피를 조정해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질량에 대한 값도 변화가 오겠죠.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피를 갖는 실린더에 다 맞춰져 버립니다. 지금 얘가 16L죠. 근데 얘는 지금 4L예요. 그러면 모두 16L가 될 때까지 동일한 종류의 기체를 더 채워 넣었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립시다. 그러면 4L가 16L가 되려면 몇 배 증가하는 거예요? 곱하기 4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YX4에 대한 기체가 8g 들어있는데 지금 4배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g이 될까요? 32g으로 증가하겠죠. YX4가 16L 들어있을 때 32g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Z라는 기체가 지금 8L 들어있어요. 근데 역시 분자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16L로 맞춰줘 버릴게요. 8L가 16L가 되려면 2배가 되면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입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질량도 2배가 될 겁니다. 그럼 8g이 되겠네요. 그러면 부피가 같을 때의 질량 비 모두 16L일 때 질량 비율을 봐보게 되니까 4g 대 32g 대 8g이 되네요. 결국 약분하게 되면 1대 8대 2가 되겠죠. 이 값이 바로 각각의 기체 분자에 대한 분자량 B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똑같은 X2, Y, X4, Z 기체에 대한 밀도 B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밀도 B를 물어본다고 또 부피분의 질량, 현재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부피와 질량이 다 제시됐기 때문에 실제 밀도를 구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밀도 B를 구하라고 하면 실제 밀도를 구하기보다는 바로 밀도 B는 분자량 B와 같다라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이 1대 8대 2는 분자량 B이자 밀도 B가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원소들 X, Y, Z에 대한 원자량 B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한 값은 아닐지라도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원자량에 대한 값을 비율이라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분자량에 대한 비율을 구해놨잖아요. 자,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X라는 원소에 대한 원자량을 문자로 표현할 때 소문자 X, Y의 원자량을 소문자 Y, Z 원소의 원자량을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부피를 같게끔 해주면서 분자량은 아니지만 분자량 B에 해당하는 값들을 이미 도출을 해냈습니다. 이 값을 그냥 잠정적으로 우리가 원자량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원자량 B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계산하게 된 이 분자량 B에 대한 값들을 그냥 분자량이라고 생각해 버리고 계산을 해서 원자량 B를 얻어내도 그 비율은 틀리지 않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X2에 대한 분자량을 그냥 4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고 YX4에 대한 분자량을 32다 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리고 Z에 대한 분자량을 8이다 라고 분자량을 이렇게 가정해버리고 원자량 B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X2에 대한 분자량이 4래요. 이 분자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X 원소의 원자량을 20X라고 했을 때 이 X 값이 4라는 값이 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X의 원자량은 2라는 것이 나오네요.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YX4래요. 자, 이 Y의 원자량을 20Y라고 했고 X의 원자량을 20X라 했잖아요. 그러면 Y 플러스 4X 값이 32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 X 값이 이미 구해졌습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8이 되기 때문에 Y 값은 24가 나오네요. 마지막 Z는 그냥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Z의 원자량은 8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낸 이 세 개의 값들이 결국 이 원소들의 원자량 B가 되겠죠. 2대 24대 8이 되겠고 약분을 하게 되면 1대 12대 4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실린더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